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40 이후에 알면 좋은 7가지 삶의 지혜. 1.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건강은 그 사람의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40 이후 일상의 행복 중 절반 이상은 건강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3. 운동은 건강을 즐기는 행위다. 운동으로 심각하게 아팠던 몸이 낫거나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직업으로 해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나이 들어서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칠 뿐이다. 건강한 현재의 몸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든 무리를 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할 수 있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어야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정적을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일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나온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7.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세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40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40 이후에는 더욱 만나는 사람과
사용하는 언어,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개발, 좋은 글, 좋은 글귀, 마흔, 성장, 지혜, 인맥, 관계, 고독.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제가 가장 아끼는 제 책 중 하나인 부모 인문학 수업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책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5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정치가,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의 부모들이 선택한 인문학 자녀 교육법의 비밀. 부모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한다. 수시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나아가 아이의 심리 상태까지도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부지런한 노력 속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수많은 부모들의 인문학 교육 멘토인 김종원 작가는 위대한 철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의 삶과 그들을 길러낸 부모의 철학을 오랜 시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문학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와 기초 소양이 자녀의 인생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찾아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또한 그들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나 읽은 책의 숫자, IQ가 아닌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번 개정판에는 특별히 부모의 자녀 교육 철학을 완성하는 한 달 완성 인문학 필사 문장을 수록했습니다. 좋은 것과 도움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전합니다. 모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에게 당신처럼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바닥에서 뒹굴며 누워서 발버둥을 치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요.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빨리 자라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참 빨라요. 정작 아이가 자라서 말을 시작하면 같은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던 그때가 좋았지. 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라는 인간의 바닥을 매일 확인하고 예상보다 힘든 일을 동시에 해내면서 매일 밤 이런 고민으로 괴로워합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난 부모인 걸까? 내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을까? 옷장을 열면 내가 입을 옷은 하나도 없지만 틈날 때마다 아이에게 입힐 예쁜 옷을 삽니다. 내 모든 SNS는 이미 아이 사진으로 가득하고 예쁜 표정을 지을 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왜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른 표정으로 바꾸는지 그게 자꾸만 더 아쉬운 나날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이제 육아라는 대상을 공격하며 살지 말기로 해요. 육아는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가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일상에 정성을 다할 때 아이의 모습도 부모가 원하는 근사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크죠. 집 밖에서 따뜻한 부모가 아닌 집 안에서 따뜻한 부모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이는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먹고 사니까요. 사랑은 오직 부모만이 줄 수 있고 아이를 가장 근사하게 키우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시간은 언제나 참 빠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걷는 일도 길어야 2년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길어야 3년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묻는 아이의 질문에 답해주는 일도 길어야 5년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는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함께 걷고 식사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면 부모의 역할, 그 이상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아이에게 보낸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당신처럼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인문학, 좋은 부모, 사랑.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0월 27일.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쓰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말로 표현해야 하고 배운 것은 글로 써야 합니다. 인문학 달력.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쓰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말로 표현해야 하고 배운 것은 글로 써야 합니다.